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입니다. 과거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을 준비해서 유지 중이신 분들에게는 끝없는 숙제가 하나 있죠. 바로 실비보험 계약 전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조건적으로 전환을 해야 하나 아니면 전환을 하지 말아야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속 시원하게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실비 가입 시기별 어떻게 다르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1세대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보자면 내가 가입한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가입한 실비 기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증권 달라고 하시면 계약 일자가 언제인지 체크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표를 보시게 되면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실비를 표준화 이전인 1세대 실비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사로 가입하신 분들은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비용을 100% 보장해주는 실비가 있었고, 생명보험사로 가입하신 분들은 80% 보장하는 회사도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가입이 불가능한 담보인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차 사고 및 산재 사고에 대해서도 중복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보장적인 면으로는 뛰어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는 표준화 이전에 판매되던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회사나 시기별로 보장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보장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좋지만 가장 비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를 중지했기 때문에 단종된 실비보험이다 보니 신규 가입자가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아무래도 1세대 실비보험은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통원은 본인부담금 5,000원, 입원은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니 현 4세대 실비보험과 비교한다면 똑같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율이 더 높겠죠. 그럼 그 손해율은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텐데요. 그 대상은 바로 1세대 실비 가입자들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손해율을 감당해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큼 비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2세대 실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되던 실비보험입니다. 올해 판매된 만큼 판매 기간 중 몇 차례 변화가 있었고요. 같은 2세대라고 해도 가입 시기별로 보장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2013년 4월 이후 3년 갱신이었던 실비가 1년 갱신으로 변경이 되고, 이때 처음 재가입 주기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재가입 주기는 15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가입 주기는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15년 후에 재가입 주기가 도래했는데, 그 시기에 판매되고 있는 실비가 5세대라면 5세대 실비로, 6세대라면 6세대 실비로, 7세대라면 7세대 실비로 재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병력이 있어도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 재가입이 가능하신 거고, 만기는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그리고 13년 4월 이전에는 급여 비급여 할 것 없이 자기부담금이 10%였지만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20%로 변경되어서 80%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 현재 가입 중인 실비 보장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이 표를 보고 가입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을 한 건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실비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는데요.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료, MRI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분류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별도로 분류된 비급여 3종 항목들은 3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도수치료, MRI, 주사료 등 한도와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손해율을 관리하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3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보험료에 대한 큰 부담이 없으시겠지만 1세대 실비나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이라면 갱신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1
2021년 7월부터 지금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하고 할증 제도까지 있으니 안 좋은 거 아니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 한도가 사라졌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절대 전환하면 안 된다. 전환하면 무조건 손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약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50대 이상인 분들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나이 때는 병원을 가지도 않는데 실비보험에만 10만원, 20만원씩 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비보험료 때문에 전환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결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 전환 간편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현재 가입한 실비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체크를 해주세요. 본인 실비가 1세대다. 그러면 1세대로 체크하시고요. 보험사도 어디인지 체크하시고요. 성별 체크하시고요. 생년월일 적어주시고요. 저는 56세 여성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소득분위는 아시는 분들은 1분위부터 10분위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모르시면 모른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현재 실손보험료를 얼마 내시는지 작성해 주시고요. 저는 1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동입력 체크하시면 4세대 실비보험으로 계약 전환 시 예상 보험료가 얼마인지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고요. 금액을 다 더해보면 45,723원이 나오네요. 현재 가입 중인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가 몇 %인지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주셔야 하는데 모르면 그냥 자동입력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고요. 급여, 비급여, 의료비 간소화 입력 체크하시고요. 연간 의료 이용량이 얼마인지 작성하시면 되는데 도수치료로 연간 100만원씩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통원, 질병 쪽에 100만원 작성해 주시고 1년에 통원 10번 하시는 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1세대 실비를 10만원씩 1년 내면 120만원이죠. 통원 시 본인 부담금이 5천원 있으니까 10번이면 본인 부담금이 5만원이죠. 즉 낸 보험료는 120만원이고 내가 받은 보험금은 95만원입니다. 120만원 내시고 95만원 받았는데 사용하신 거 돈 거의 다 돌려받아서 1세대 실비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럼 이번엔 4세대 실비를 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 45,723원을 1년 내시면 약 54만 9천원입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액 27만 9천원이고 받은 보험금 72만 1천원입니다. 즉 보험료도 적게 냈고 지급받은 보험료도 적게 받고 본인 부담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4세대 실비가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4세대 실비로 전환한 사람이 약 42만원이나 절감한 효과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애초에 내신 보험료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1세대 실비 가입자 의료비 본인 부담액 5만원, 1년 보험료 120만원을 더하면 지출 125만원이죠. 4세대 실비는 의료비 본인 부담액 27만 9천원, 보험료 54만 9천원 더하면 지출이 82만 8천원이고요. 그럼 연간 의료비 지출이 100만원이나 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42만원 절감한 모습입니다. 이게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쌓이면 쌓일수록 큰 금액이 차이 나고요. 5년차에는 253만원 절감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내시는 보험료 자체가 작기 때문에 1세대 실비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실비보험 10만원 내시는 분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월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전환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라는 계산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보험료적인 부분 외에도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은 365일간 보장하고 180일 면책 기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손목 골절로 인해 핀 삽입을 하고 1년 후에 핀 제거를 했을 때 핀 삽입 시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핀 제거 시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뇌졸중 진단받고 수술 후 1년 후 180일간 면책이기에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세대 실비가 보장이 좋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1세대 실비가 좋은
좋으니 유지해야 한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세대 실비도 275일 보장 이후 90일 면책이 있기 때문에 동일 사고 또는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보장일수와 면책기간은 1세대와 차이가 있지만 면책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준으로 봤을 때 95%는 무청구자이거나 5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자고요. 1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2에서 3% 수준밖에 안 됩니다. 통원 기준도 80% 이상이 무청구자 혹은 연평균 1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고요. 연평균 30만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9%밖에 안 됩니다. 즉 제가 계산해드린 100만원 기준도 아주 극소수의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4세대 실비가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연간 의료비 지출을 100만원 이상 하시는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전환이 맞다는 결과가 나오죠. 또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게 4세대 실비부터 도입된 보험료 할증 제도인데요.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하면 청구를 했을 때 보험료가 2배, 3배, 최대 4배까지 할증이 된다 라는 부분에서 전환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할증 대상인 3등급은 가입자 중 0.8%, 4등급은 0.7%, 5등급은 0.3%입니다. 100만원 이상 초과하셔야 1.8%의 극소수에 해당해서 할증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 낮은 확률을 뚫고 할증 대상이 돼도 어차피 비급여 부분만 할증이 되고 2024년에 101만원 써서 2025년에 할증이 돼도 2025년에 99만원을 썼다면 2026년에는 할증 없이 정상적인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과다 청구자와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도 피해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청구가 없는 가입자들은 할인 혜택까지 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1년에 의료비 지출을 200만원 이상 하신 분이라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전환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 극소수의 얘기일 뿐이고요. 1년에 실비 청구 200만원 이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90%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콜센터 전화해서 4세대 실비로 계약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아프면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종신보험 지금 가입하셔야겠죠. 오늘 당장 고기 먹다가 치아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럼 치과 가야 되니까 치아보험도 지금 준비하셔야겠죠. 나중에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면 보험료 100만원 넘게 내셔도 보험가입은 끝도 없죠. 하지만 과한 지출은 오히려 나의 노후를 망치는 거고요. 차라리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하고 그 차액금으로 잘 저축해서 정말 아프게 됐을 때 보태 쓰시는 게 더 합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결정으로 쓸데없는 지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3,997만 명, 약 4천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실제로 실비보험으로 인해 매년 수조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실비 전환을 하시게 된다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과 비급여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3대 진단비 종합보험으로 메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된다면 실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3대 진단비 보험 또는 종합보험, 수술비 보험 등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보장 분석을 하면 보험료를 40만원, 50만원, 최대로 많이 본 사람은 200만원이 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험은 과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금전적 리스크만 대비하면 되고 그건 실비보험과 종합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설계 구성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2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원,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비급여 암주유 치료비에 가성비 특약인 양성뇌종양 진단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불필요한 보장들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보장들 위주로 가성비 좋게 구성한 100점짜리 설계 구성입니다. 남성 기준으로 10살은 59,000원, 20세는 82,943원, 30세는 109,163원, 40세는 143,3,829원, 50세는 185,007원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여성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10살은 53,758원, 20세는 77,193원, 30세는 91,779원, 40세는 115,705원, 50세는 132,277원으로 대비가 가능하죠. 만약 여러분이 월 보험료 40만원 이상 내고 계신다면 필히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건강 악화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의 상황과 경제적 여력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설계사와 고객들을 봐왔지만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보험에 대한 지출이 적었고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보험료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꼭 필요한 보장들 위주로만 가입하기에 같은 돈을 내더라도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좋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을 하시고 보험료가 절감된 그 차익만큼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 내용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 영양사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드리고 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